나 원래 여자한테는 손 안 대는데 너 같은 건방진 년은 예외야. 707특임단 소속 여군 최지우, 한세나, 정나라는 힘든 대테러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지리산을 찾습니다. 평화로운 산행이 될 줄 알았던 그들 앞에 등산로를 막고 담배를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조폭들이 나타나는데 정의감 넘치는 여군들이 불의를 보고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특수부대 여군 3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707특임단 훈련장에는 이미 땀과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최지우는 마지막 사격 훈련을 마치고 총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3개월간 계속된 대테러 훈련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옆에서 한세나가 격투복을 정리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우야, 이번 훈련 정말 빡셌다. 특히 근접 전투 파트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세나의 말에 정나라가 응급처치 장비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찰 훈련도 만만치 않았어요. 밤새 산속을 돌아다니느라 발가락이 다 까졌다니까요. 최지우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한 지 벌써 3년째.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한 임무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나의 격투 실력과 나라의 정찰 능력은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고생 많았어, 얘들아. 그런데 휴가 때 뭐 할 거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세나가 눈을 빛내며 답했어요. 당연히 쉬어야지. 집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늘어져 있을 거야. 하지만 나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저는 지리산 가고 싶어요. 요즘 너무 답답해서 자연 속에서 좀 숨 쉬고 싶다고요. 지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본인도 산을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지리산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훈련이 힘들 때마다 그 시절의 평온함이 간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체력도 유지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재충전이 필요해. 세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휴가인데도 운동을 해야 하나요? 정말 군인은 쉴 때도 못 쉬는구나. 그래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셋이서 등산하는 거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져요. 나라가 설득했습니다. 결국 셋은 지리산행을 결정했어요. 이틀 후, 이른 아침 부대를 출발해 지리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산세가 그들을 반겼죠.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맨 모습은 여전히 군인다웠지만 얼굴에는 평소보다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역시 산은 좋다. 이런 게 진짜 힐링이지. 지우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 다른 등산객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동호회 회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죠. 세나가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우야, 너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 뭔가 고민 있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오늘은 그런 생각 말고 마음껏 즐기자. 하지만 내심 지우에게는 작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 사회에서 군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자, 그럼 출발할까요? 오늘 목표는 천왕봉 정상이에요. 나라가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셋은 나란히 걸으며 등산을 시작했어요. 아직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이들에게 다가올 시련을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세 사람은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등산객들이 많지 않아 한적하고 평온했죠. 지우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산 중턱에서 바라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역시 지리산이야. 이런 경치를 보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세나와 나라도 각자 간식을 꺼내 먹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등산로 중간쯤에서 담배 연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나라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담배를 피우나 봐요. 여기서 흡연하면 안 되는데. 지우가 연기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니 등산로를 막고 서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2명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강철민이었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왜소한 오상태였어요. 둘 다 등산복은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죠. 저 사람들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등산 온 사람들 같지 않은데. 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철민과 오상태는 등산로 한복판에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다른 등산객들이 지나가려 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떨이도 없이 담배꽁초를 그냥 바닥에 버리고 있었죠. 지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휴가 중이고 굳이 나서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볼까? 지우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나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괜히 시비 걸지 말아요. 휴가인데 기분 나쁜 일 만들지 말고요. 하지만 세나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저건 정말 문제 있어. 산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잖아. 그때 한 할머니가 등산로를 지나가려 했는데 강철민이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실례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강철민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동료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모습을 본 지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런 행동을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 내가 가서 정중히 얘기해 볼게.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조심해. 세나가 당부했어요. 지우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강철민의 팔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오상태도 뭔가 거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최대한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여기는 금연구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등산객들이 지나가시는데 길을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강철민이 담배를 입에 물고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이게 뭐야? 아가씨가 우리한테 훈계하려고? 오상태도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여자들 참 당당해졌네요. 우리 보고 비키라고 하네. 지우는 참을성 있게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여기서 흡연하면 산불 위험도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되거든요. 그러자 강철민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야, 너 뭐야? 경찰이야? 우리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본 세나와 나라가 긴장하며 지우 쪽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주변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기분 좋게 등산하자는 뜻이에요. 하지만 강철민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강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의 정중한 태도가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오상태도 옆에서 분위기를 부추기며 킬킬거렸죠. 야, 이 아가씨가 진짜 웃기네. 우리 보고 가르치려고 해? 강철민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 배웠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양보해서. 지우가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지만 강철민이 말을 끊었어요. 양보, 웃기고 있네. 너 혹시 군인이야? 말투가 딱 군인 같은데? 강철민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세나와 나라가 지우 뒤로 바짝 다가섰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상태였지만 아직은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지우가 계속 이성적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강철민이 갑자기 한 발 더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야, 나 원래 여자한테는 손 안 대는데 너 같은 건방진 년은 예외야. 그 순간 지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특히 상대방이 물리적 위협을 가하려는 순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각자 갈 길 가시죠. 지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오상태가 강철민을 부추겼어요. 형님, 전현 진짜 까불어요. 한번 혼내줘야 할 것 같은데? 강철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지우에게 다가섰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 그 순간 강철민이 지우의 어깨를 밀쳤어요. 순간적으로 지우의 몸이 뒤로 밀렸지만 균형을 금세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세나, 나라, 뒤로 물러나.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나와 나라는 지우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어요. 평소 온화했던 팀장의 모습이 아니라 707 특임단의 차가운 전사의 모습이었죠. 강철민이 다시 한번 지우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으악! 강철민이 갑작스러운 고통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상태가 당황하며 지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세나가 재빠르게 그의 앞길을 막았어요. 잠깐, 당신도 진정하세요. 하지만 오상태는 세나를 밀쳐내려 했고 그 순간 세나의 격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정확한 발차기 한 번으로 오상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변 등산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나라, 이 미친년들아. 강철민이 소리쳤지만 지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어요. 언니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적당히 해요. 지우가 강철민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마시고요. 하지만 강철민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일어나면서 더욱 거칠게 굴었어요. 야, 이년들아.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순간 강철민이 주변에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강철민이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지우가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예상보다 악랄했어요. 갑자기 지팡이를 놓고는 주변 등산객들 사이로 도망치기 시작했거든요. 저 자식이. 세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강철민은 등산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상태는 여전히 세나의 발차기를 막고
바닥에 앉아 신음하고 있었어요. 주변 등산객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한 등산객이 오상태에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지우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언니, 저 사람 도망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지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휴가 중이고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었지만 저런 식으로 도망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특히 강철민 같은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서 뭔가 나쁜 일을 꾸밀 가능성이 높았죠. 나라는 여기 남아서 상황을 정리해. 세나, 나랑 같이 가자. 지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세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철민이 사라진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다행히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덕분에 산악 지형에서의 추적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쪽으로 갔어. 세나가 나뭇가지가 부러진 흔적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강철민은 등산로를 완전히 벗어나 험한 산비탈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는 금세 숨이 차기 시작했죠. 지우와 세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추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우가 정면에서 추격하는 동안 세나는 옆으로 돌아서 포위하는 전술이었어요. 으악, 이 미친년들이 왜 쫓아와? 강철민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만 보고 뛰느라 발밑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결국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강철민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지우와 세나가 그를 둘러쌌습니다. 강철민은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나를. 강철민이 발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했어요. 그때 계곡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이 도망치느라 계곡 근처까지 온 것 같았어요. 이곳은 등산로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죠. 언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세나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강철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놔두고 가자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었어요. 일단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나라가 신고했을 거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강철민이 바닥에 앉아서 화를 냈어요. 야, 너희 진짜 이상한 년들이네. 나 원래 무서운 사람이야. 너희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세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도망가면서 넘어져요?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제대로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기 경찰 오는 것 같아요. 세나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야, 잠깐. 우리 그냥 조용히 각자 갈 길 가자. 괜히 경찰까지 부를 것 없잖아.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10분 정도 지나자 경찰관들이 나라의 안내를 받아 계곡까지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모든 당사자들을 파출소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비로 생각했던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부대 숙소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몸싸움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이것 좀 봐. 세나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이 여군 3명, 일반 시민 집단 폭행 논란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지우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나라도 다른 기사를 찾아보며 말했어요. 언니, 여기 댓글들 좀 보세요. 완전 엉망이에요.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요즘 여군들 너무 건방지다. 힘 좀 세다고 일반인 괴롭히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같은 악성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 법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최지우 중사님이시죠? 법무실 김대위입니다. 긴급히 오실 수 있으세요? 법무실에 도착하니 김대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상대방 측에서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까지 개입하면서 상급 부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희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 위협을 가했어요. 지우가 항변했습니다. 김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서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하고 있어요. 특히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조폭 출신이라 이런 일에 능숙한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인터넷에는 지우와 세나, 나라의 신상 정보까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같았어요. 언니들, 이거 너무 심각해요. 저희 집 주소까지 올라왔어요. 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나도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부대 내에서도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동정적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굳이 휴가 중에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라는 식으로 수군거렸어요. 대대장실에서도 지우를 불렀습니다. 최지우 중사, 이번 일로 부대 이미지에 타격이 오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우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나? 언론과 여론이 우리 편이 아니야. 집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우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뉴스 봤어. 괜찮니? 너무 걱정된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우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날 지리산에 있었던 등산객 중 한 명이 사건 전체를 녹화한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이에요. 김대위가 급히 지우를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에는 강철민이 먼저 지우를 밀치고 위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김대위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실추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 영상이 공개된 후에도 지우의 일상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영상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부대에서 아침 점호를 마친 지우는 법무실로 향했습니다. 김대위와 함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찰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지우 중사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희입니다. 중년의 경찰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답례했어요.
박경희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조작 흔적은 전혀 없고 촬영 시간과 장소도 모두 일치합니다. 완벽한 증거 자료예요. 김대위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재판에서 유리해지겠네요. 하지만 박경희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문제는 다른 쪽에 있어요. 강철민 측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우가 물었어요. 이 사람이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꽤 큰 조직의 간부급인 것 같아요. 변호사도 상당히 유능한 사람을 선임했고 언론 플레이도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단순한 산에서의 실랑이가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지우에게 세나와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법무실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증거는 확실해졌는데 상대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야. 지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세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정말 화가 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해?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지우 맞지?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너 때문에 우리 형님이 고생하고 있어. 고소 취하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너희 군인들 개인정보 다 알고 있어. 집 주소, 가족들 직장까지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괜찮지만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나라가 지우의 안색을 보며 물었습니다. 협박 전화야.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네.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세나가 화를 냈습니다. 뭐?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부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연대장까지 참석한 회의였어요. 이번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군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연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지우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일이 계속 커지면 너희들에게도 좋을 게 없어. 김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연대장님,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왜 물러서야 합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지우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지리산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의는 쉬운 길이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재판 준비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정장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오늘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법원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어요. 최지우 중사님,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지우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용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나와 나라 그리고 김대위가 함께였어요. 법정 안에서 강철민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옆에는 정장을 단정히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저 사람 연기 좀 보세요. 정말 뻔뻔하네.
세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철민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일반 시민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제 의뢰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강철민의 병원 진단서와 함께 편집된 영상을 제출했어요. 영상에는 지우가 강철민을 제압하는 장면만 나와 있었죠.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우를 바라봤어요. 이어서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방금 제출된 영상은 사건의 일부만을 편집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완전한 영상을 보시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완전한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강철민이 등산로를 막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부터 지우가 정중히 요청하는 모습, 그리고 강철민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보시다시피 피고인들은 끝까지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했고, 물리적 대응은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강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검사는 계속해서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등산객들이 하나씩 증언대에 올라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여군들이 정말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저 남자가 계속 욕하고 위협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지나가려는데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정말 무례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증언대에 올라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젊은 아가씨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방청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우들을 의심스럽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강철민 측에서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일반인에게. 그때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과도한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영상을 다시 보시면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면 상대방의 부상은 훨씬 심각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배심원들과 협의에 들어갔어요. 30분 후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정당방위로 인정되며 원고 강철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세나와 나라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우리가 이겼어요. 나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법정을 나가면서 지우를 째려봤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았죠.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지리산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그 등산로에 서서 한 달 전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지리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자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승리한 후 언론의 보도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의를 실현한 여군들, 시민을 보호한 특수부대원 같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지우는 그런 찬사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어디 있어요? 부대에서 찾고 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지리산에 있어. 곧 돌아갈게. 산 정상에 올라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바위에 앉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지우야, 산불을 끄는 일이 소방관의 임무지만 때로는 일반 사람들도 불을 끄기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용기야. 아버지는 젊었을 때 산불을 끄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지우는 아버지를 원망했었어요. 왜 위험한 일에 나섰을까? 가족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마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말이에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했을까요? 지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죠. 해가 질 무렵 지우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세나와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나라가 달려와서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세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우리 새로운 임무 받았어요. 무슨 임무? 야간 침투 훈련이에요. 내일 밤부터 시작이래요. 지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자신들의 진짜 일이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도 중요했지만 진정한 임무는 따로 있었죠. 다음 날 밤 707특임대 전체가 야간 훈련에 나섰습니다. 지우는 팀장으로서 부대원들을 이끌고 헬기에 올랐어요. 오늘 임무는 적진 후방 침투 및 인질 구출입니다. 모두 준비됐죠? 지우가 확인했습니다. 네. 부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헬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는 어둠에 쌓인 산맥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우는 낙하산을 점검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10초 후 투하. 조종사가 소리쳤어요. 다들 조심해. 지우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신호와 함께 지우가 가장 먼저 헬기에서 뛰어내렸어요. 이어서 세나, 나라,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이 차례로 뛰어내렸죠. 어둠 속을 가르며 낙하하는 동안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존재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며 지우의 몸이 천천히 지상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동료들의 낙하산도 보였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착지 지점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죠. 착지 후 지우는 무전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팀장, 세나 착지 완료. 팀장, 나라도 무사히 착지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차례로 무사 착지를 보고했어요. 좋아, 모두 집결 지점으로 이동하자. 지우가 명령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은 마치 밤을 지키는 수호자들 같았어요. 그들이 품은 정의에 대한 신념과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어떤 어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불꽃이었습니다. 지우는 동료들과 함께 임무 지점을 향해 조용히 전진했어요. 한 달 전 지리산에서 벌어진 일은 끝났지만 진짜 임무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